1762년 반쯤 정신이 나가 있던 세자는 자신의 화병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심한 밤에 칼을 들고서 영조가 있는 경희궁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자의 엄마 영빈 이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영조에게 달려가 그간 세자가 벌인 기행에 대해 낱낱이 밝히며 다만 세자는 처벌하더라도 세손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윽고 영조가 세자를 불러 역대 왕들의 어진이 모셔진 창덕궁 선원전에 들러 절을 한 뒤 궁궐의 군사들을 배치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들 세자를 크게 나무라며 결국 자결하라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달려와 세자를 용서해달라며 자결하지 못하게 막아내자 못 이긴 척 물러난 영조는 세자를 패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쌀을 담아두는 뒤주를 가져와 세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도록 명하게 됩니다. 결국 세자가 뒤주에 들어간 지 8일째 되던 날 안에서 쓸쓸히 사망하게 되고 세자를 타락시켰다는 죄로 여승과 무당, 기생 등을 처형했으며 세자를 가르치던 스승들과 세자를 위하던 대신들 일부는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가 죽은 뒤 보름 만에 영조는 세자의 지위에서 패했던 위호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과오를 뉘우쳤다는 뜻의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더불어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세손을 죄인의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을 염려해 일찍 죽고 없었던 장남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하며 후계자로 보호하게 되니 세손 이사는 장차 장성하여 정조대왕이 됩니다. 아무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최초의 사건이자 누구든 놀랄 만한 일생일대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여태 나온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 소름파와 친했던 사도세자의 행보가 노론에게는 정치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오며 부자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야만 했는지 단순히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결과론적 입장보다는 영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숙종이 재위하던 46년간 3번의 환국을 거치며 정당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서 계속된 정치 보복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었고 이러한 당쟁의 소용돌이는 왕가의 일족이라도 언제든지 휘말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소로는 경종을, 노로는 영조를 차기 대권주자로 밀었다고는 하나 자신들을 밀어주는 정치적 기반이 없어진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종이 등극하며 또 한 번의 정치 보복으로 신임 사화가 일어나며 노론이 대거 몰락하게 되면서 영조는 왕세제 시절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나날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야만 했고 붕당의 힘이 막강하더라도 이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높은 학식과 견문을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성향으로 건장한 체격에 우람하고 무인 기질이 다분하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학문적 소양과 배우기를 등한시하니 아버지 영조 입장에서는 애가 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나 자신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자수성가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어지러운 이 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기를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신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조는 영조 나름대로 아들에게 거는 큰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으며 이는 아들을 엄하게 훈육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3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달달 볶이면서 살았으니 서로 간의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원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부자지간이 결국 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둘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기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영조 입장에서는 그나마 총명했던 세손 이산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 사도세자를 형벌로서 죄를 물어 죽인다면 그의 자식들은 죄인의 자식이 되는 상황이니 국왕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뒤지에 가두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세자가 칼을 차고서 경희궁으로 갔던 일까지 있었던 터라
사도세자를 형벌로 다스렸을 경우 그 죄는 아버지에 대한 불경죄가 아닌 영모죄로 다스려야만 했기 때문에 세손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영조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조가 왕이 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나주에 괴서가 붙으면서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또다시 돌며 밖으로도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는데, 안에서는 세자가 함부로 궁을 나가 평양에 다녀온 점들은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힐 만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사주를 받아 세자의 비행을 고변하는 일까지 터지게 되니 결국 이모 화변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1774년 영조는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게 되고 일부 외척과 노론들이 반대하기는 하였으나 영조는 끝끝내 밀어붙이게 됩니다. 더불어 세손은 영조에게 부탁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행이 기록된 사초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서 사도세자의 행적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1776년 파란만장했던 영조는 치매로 83세의 나이에 경복궁에서 승하하게 되고, 세손 이사는 보위를 이어받아 22대 국왕 정조가 됩니다. 그리고 즉위 첫날 자신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